그래서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게 뭐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음질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약간 미궁에 빠져 있는 디지털 오디오와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원래 오늘 이제 우리 셋이 모인 게 그거니까 역시 배영구님, 문한진님 두 분이 계속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정답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리뷰나 시청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오디오는 노이즈와 싸움이다. 그런 얘기는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오디오도 뭐 예를 들면 뭐 케이블의 음질 차이라든가 그것마저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날로그 신호 자체가 이제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디지털은 0과 1의 이진수 데이터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 스트리밍, 뭐 네트워크 커브, 디지털 케이블 이런 걸로 음질 차이가 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음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디지털 오디오의 노이즈의 영향은 무엇이고 왜 디지털 기기나 케이블, 허브, 심지어 오늘 리뷰할 이 뮤직 서버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아날로그 신호는 복합화죠. 복합화의 아날로그 신호와 달리 디지털은 0과 1의 이 이진수의 데이터가 가는 단순한 신호인데 왜 오디오에서 음질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이 장치와 장치 간에 이제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처음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보냈을 때는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신호가 감쇄가 되거나 아니면 노이즈로 인해서 좀 그 왜곡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국제 전화를 걸거나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특정한 뭐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오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을 때 어떤 가질 수 있는 그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이제 디지털적인 부분들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이 어떤 열화가 되는 것들을 이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예, 그대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디지털 신호에서는 이제 동일한 어떤 환경이 물리적 환경이고 감쇄가 되고 이런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처리 방식을 통해서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선로를 타고서 흐르는 노이즈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은 동일하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 변경 없이 받는 쪽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책섬이 안 맞으면은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디지털은 송신부와 수신부에 서로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CD를 이용한다든지 하면서 데이터적인 면에서는 전송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큰 변경이 생기는 일은 없는데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이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신호의 어떤 데이터 사이에 그 타이밍 에러 같은 거, 이거를 저희 지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아날로그 재생에서 어떤 왜곡이 생기는 것보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0과 1 사이의 그
그 지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가 재생하는 소리에 더 많은 왜곡을 가져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 이게 뭐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음질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악, 이제 컴퓨터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오디오 쪽 소스도 이제 CD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 스트리밍이었다가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밍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윈도우 7에서 2009년도에 네. 그죠? USB 2.0 포맷이 비동기식 USB 방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음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예. 영국 린사에서 디지털 스트리머를 내면서 이제 UPnP.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린사가 UPnP 기술을 도입한 최초 회사인가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PnP를 이용을 해서 네. 어떤 디지털 스트리밍을 시작을 한 거.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전송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데이터만 놓고 보면 디지털 전송은 문제가 없으나 우리가 듣는 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문제는 맨 앞단, 맨 끝단이 아날로그 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네. 전제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엔 문제가 없지만 오디오 음질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DAC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이제 다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앞에서 있었던 모든 배경 노이즈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선로를 타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DAC에서 이제 DA 변환을 할 때,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뮤직 서버예요. 올라드라 뮤직 서버인데요. CD의 경우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트하고 DAC가 있다고 보면 두 개는 이제 SPDIF로 연결이 돼서 PCM 신호가 가잖아요. PCM 신호는 연속된 신호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직결이 돼 있어요. 데디케이트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연속된 신호가 가는 중간에 타이밍 에러가 나면서 지터가 발생해서 소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쳐도 지금 이 뮤직 서버는 이게 네트워크 장비란 말이에요. 네트워크는 이제 TCP 통신을 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패킷 단위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뮤직 서버에서 패킷 신호가 나가서 허브로 들어가고 스위치 허브에서 그 패킷을 가야 할 곳에 따라서 뿌려줘 갖고 그 패킷이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패킷은 사실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봐야 되는 통신이고 TCP는 PCM은 그렇다 쳐도 연속된 신호가 오니까 네트워크는 패킷 단위 통신인데 어떻게 뮤직 서버에 의해서 네트워크 플레이에서 다른 소리를 내줄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음악을 다 들어서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그죠? 분명히 동일 네트워크상에서 두 개의 뮤직 서버를 A/B 테스트 비교했는데 음질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PCM 신호하고 그다음에 이더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킷 방식하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PCM 신호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무빙 워크처럼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계속 쭉 태워져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방식인 거고 패킷 방식은 좀 비유하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서 한꺼번에 부려지고 그 창고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호출해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장치에 있던 데이터가 다음 장치를 할 때 다 패킷 형태로 이렇게 묶여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음 장치에서 거기서 이제 풀려지면 거기에 버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결점의 그 전송 방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단에 있는 데이터가 뒤로 갔을 때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단의 장치도 그렇고 이 뒷단에 있는 장치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패킷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서브 레벨로 가게 되면은 정확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그죠? 굉장히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줘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대기실에 있다가 버퍼에 있다가 한 명씩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씩 느리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패킷 통신의 경우는 데이터 레이턴시 등이 발생을 해도 무조건 데이터는 완전 무결하게 재전송되는 건가요? 재전송이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TCP일 적에는 거기에 책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책섬이 맞지 않으면은 다시 재전송을 하게 하고요. 그 TCP 내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나중에 와야 되는 게 먼저 왔으면은 그 나중에 온 걸 갖다가 다시 기다려가지고 그거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맞추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주인공인 이제 안티파데스 그쪽이 인터뷰나 해외 리뷰나 뭐 아니면 안티파데스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안티파데스의 이제 마크 젠킨스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개발자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A에서 B로 갈 때 0과 1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 전송만 놓고 본다면 지터나 노이즈 그리고 대역폭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각한 신호 왜곡이 있지 않는 한 0과 1의 데이터는 구별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죠. 근데 디지털 오디오에서 이 타이밍 이 부분은 0과 1만큼 중요하고 대신 훨씬 민감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냐 1이냐 그런 확실한 그게 아니라 타이밍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점은 DAC 칩에 가능한 가장 완벽한 구형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각파라고 그러잖아요. 사각파에서 저기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알 건데 저 디지털 통신에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본 저 사각파는 현실적으로는 구현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신 기술도 없고 소자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 완벽한 사각파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은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타이밍 오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자도 엄청 반응이 빨라야 되고 그 관련돼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저런 신호를 그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주장은 데이터 무결성을 희생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패킷 손실이 발생해서 재전송을 요청을 하면서 레이턴시가 생기면서 지터가 증가하는 건 그거는 디지털 이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지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질이 나빠지니 차라리 데이터 손실을 하더라도 있는 데이터로 타이밍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안티파디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CP가 있고 ICMP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 같은 데서 쓰였던 게 뭐냐면 인터넷 전화에서는 얘기를 할 적에 그 끊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뜻이 전송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ICMP를 썼거든요. ICMP는 책섬 기능이 없고 이거 무결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패킷이 빠져도 얘는 그냥 전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그거하고 같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음번 또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발췌를 해본 건데 만약에 타이밍 오류로 지터가 문제라면 지금 비동기식 USB나 네트워크 패킷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패킷으로 간 데이터가 DAC단의 버퍼로 받아서 DAC가 그걸 풀어서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을 대기실에 다 넣어놓고 자 이제 한 명씩 나와 이러면서 오디오 데이터를 다시 깨끗하게 타이밍 정렬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단에서 아무리 지터가 많이 발생한다 한들 어쨌든 데이터만 정확하게 와갖고 그게 버퍼링이 돼서 DAC 쪽에서 리클러킹이 된다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들어봤지만 두 뮤직 서버에서
똑같이 패키지로 왔는데 소리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버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재정렬하는 거를 그런 개념을 예전에 장비에서도 그 CD하고 DAC로 있을 때 사용했었던 적이 있어요. 있죠. 예, 코드덱 64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기억합니다. 메모리 버퍼를 둬가지고 램 버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최대 1초 정도의 어떤 버퍼가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출력해주는 방식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원리상으로는 앞단에 있는 CD 플레이어에서 그 어떤 CD 트랜스포트를 쓰더라도 뒤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다시 재정렬을 해주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죠? 예, 앞단의 트랜스포트가 바뀌면 뒤에 소리가 다 바뀌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램 버퍼를 썼을 때 음질이 좋아지냐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좀 소리가 좀 펑퍼짐하게 퍼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추론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가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개념을 빼고서 했을 때 데이터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이런 메모리 셀에 이 전하가 채워져서 이 동작이 되는 전압까지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그 셀에 있는 그 전하가 빠져가지고 방전이 되면서 이제 동작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셀마다 그런 시간들은 서로 각자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완벽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데이터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 오디오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시간에 그게 동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각파에서 그 직각을 못 만들고 예, 결국에는 슬로프가 발생을 하면서 타이밍 에러가 발생이 되는 그렇죠. 지터가. 구형파가 됐던 예. 기판 내부에 있는 어떤 소자가 됐던 버퍼링에 대해서 배영구님도 좀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버퍼링 자체도 저기 하나의 프로세싱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처리.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것 또한 DAC에서 버퍼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DAC에 하나의 무리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의 한다고. 프로세스가 네. 걸리면서 네. 부하가 될 수 있는. 네, 부하가 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가장 일반적인 또 질문 사항을 뽑아본 게 저희 지금 하이파이 클럽만 해도 컴퓨터가 한 지금 10대가 넘고 예. 네트워크 장비도 굉장히 많고 이런 조명부터 시작해서 세컨부터 해서 요새는 다 컴퓨터니까 예. 네트워크 상에 이미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가 수많은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 중에 하나로 뮤직 서버가 있고 또 하나로 DAC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뮤직 서버가 두 개였어요, 아까. 그죠? 그래서 A, B를 들었는데 뮤직 서버에서 노이즈가 컴퓨터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네트워크상으로 노이즈가 방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1대1이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 노이즈가 많은데 거기에 뮤직 서버 하나가 또 하나의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봤을 때 노이즈 많은 뮤직 서버, 노이즈 없는 뮤직 서버 그 방사량의 차이로 음질이 이렇게 변한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PC도 같은 허브에 물려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드라도 같은 허브에 물려 네. 있었는데 올라드라로 재생했을 때는 여기가 좋은 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이 일반 PC로 하게 되면은 일반 PC다운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거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올라드라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허브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랜 단자에 트랜스포머가 다들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절연을 시켜주는 갈바릭 부분이 있습니다. 전련이 다 예, 돼 예. 있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올라드라가 작동이 되더라도 이쪽 일반 PC에 대한 부분은 영향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올라드라를 썼을 때 이제 DA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반 요건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스위칭 허브의 어떤 자체 성능, 그리고 스위칭 허브에 사용한 어떤 전원의 어떤 성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뮤직 서버 자체도 성능이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뮤직 서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나든지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다 그라운드. 예, 그라운드도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아날로그 노이즈와 디지털 노이즈에 영향을 받는 가장 큰 차이는 아날로그 노이즈는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턴테이블 해봅시다. 포노앰프에서 험이 떴어. 예. 그 험이 프리앰프로 들어가. 예. 그러면 프리앰프에서 포노에서 험 들어왔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디지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프리앰프에서 그 험이 더 증폭되고 파워앰프에서 증폭되는 아날로그 노이즈는 이제 누적되는 노이즈고, 지터에라는 시간축이 흔들리는 그거니까 누적이 안 되고 계속 조금씩 바뀌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에? 이렇게 해보니까 예. 결국에는 지터에라가 시간축을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간 놈이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흔들리다가 또 더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터에라도 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 앞단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앞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귀로 판단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역으로 유출해 보는 거죠.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노이즈가 문제라면 일반적인 그 갈바닉 절연 등으로 왜 단순하게 해결이 안 될까요? 갈바닉 전열을 사용하는 건 이제 고주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어떤 일종의 필터처럼 이게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제 그 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가지고 있던 전체 디지털 파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특성을 변경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재생음이 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을 쓴 장치들을 보면은 결과가 꼭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저역이 상실이 되는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고역이 또 이렇게 고역이 완전히 이제 덮인 것처럼 그렇죠. 엉망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되는 있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갈바닉 절연도 있고 뭐 페라이트 코어도 있고 예. 뭐 안 해봤겠습니까? 예. 해보면 분명히 득보단 실이 많았던 예. 음질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해결이 됐으면은 이런 자리가 없었을 그렇겠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문제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예, 디지털 기기에서 뭔가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 어떤 원하는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소자를 선별을 해서 써야 되고, 노이즈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연파를 정밀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아날로그 재생기를 만드는 수준이 혹은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디오에서만은 디지털은 정확하다. 이제 그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 그거 봅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자, 디지털 신호도 구형파인데 구형파가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소자라든가 반도체 칩도 구동 원리는 아날로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디지털 기기가 됐던 아날로그가 됐던 같은 그라운드 상에 연결이 돼 있는 부분, 그건 이제 문헌진이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0과 1을 전압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0과 1이 전환되는 타이밍이 디지털 오디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뮤직 서버, 스트리머, 허브, 디지털 케이블, DAC 등 각 단계별로 어떤 디지털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알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오디오와 노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했던 것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마무리 좀 해주시면. 마무리요. 이것도 한번 데모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뭐 얼마든지 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무슨 예. 전문가까지요? 대보기만 하면 바로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다른 건 모르겠고 얘 어쿠스틱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뮤직 서버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다들 이제 방식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SMPS를 쓰는 거는 이니어스며 핑크폰이며 저희 타이코며 다 지금 리니어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랜지션 사운드에서 애를 먹는 점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리니어에서 그래가지고 좀 더 빠른 전원 그걸 갖다 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좀 더 빨라지면은 대역폭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떨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뭐 얘기로만 듣던 그 올라드라를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뭔가 퍼포먼스가 훌륭해서 깜짝 놀랐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또 이 회사에서 이제 설계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서로 두 개가 딱 매치가 되면서 이게 전부터 뭔가 이런 쪽으로 설계가 된 그런 방향으로 돼 있는 서버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물을 보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기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문한준님이나 병구님이나 앞으로 우리 자주 뵙는 걸로 해서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배영구님이 하시고 계신 채널 하이파이 이머전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해외 제작자 인터뷰라든가 그 시스템 레코딩하는 거 굉장히 공을 들여서 굉장히 고음질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하이파이 이머전도 꼭 방문해서 구독해 주시고요. 문한진님 혹시 유튜브는? 저는 유튜브 안 하고 블로그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의 오디오 라이프. 그러니까 문한진님은 또 레이커의 오디오 라이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입니다. 오디오 블로거로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이파이 클럽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